이혼하자. 뭐라고?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잡고 나타나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며느리인 제 명의로 해주신 한복집을 빼앗으려 했고 어머니의 자수틀을 부수며 며느리 주제에 꿈이 어디 있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제 가게에 나타나 제 바느질의 트집만 잡던 노숙자 할머니가 갑자기 공모전을 도전하기를 권유하며 겁쟁이네. 뭐가 늙어? 라는 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오늘도 저희 옛빛 사연 감상실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마치고 일어선 참이었거든요. 상복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강태수, 제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를 피하듯 딴 곳을 보고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한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제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여자는 교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빨리 끝내요. 저 배고파요. 오빠. 그 호칭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정미선은 23세 강태수를 만났어요. 대학교 졸업 전시회에서였죠. 고아원에서 자라 힘들게 공부해서 입학한 의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멋진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태수 씨는 그렇게 물었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한데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태수 씨는 시장에서 한복집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하며 웃던 얼굴이 그렇게 따뜻해 보였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고아의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시장 한복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겠냐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선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으면 이 한복집이 달라질 것 같아.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장례식 이틀 전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죠. 내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시누이는 늘 뒷담화를 했으며 남편은 언제부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선아, 내 방에 자수틀 있잖니? 네, 알아요. 그거 내가 가져. 내 바느질 상자도.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약속해. 꼭 내가 가져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인데도 그날따라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다 기침을 했어요. 핏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미선아, 넌 이 집안 식구들한테. 말이 끊겼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15년간 참고 또 참았던 버릇 때문이었을까요? 화가 나는데도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성격 차이. 태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1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고요? 원래 안 맞았잖아. 엄마 때문에 참았던 거지. 엄마. 시어머니를 뜻하는 거겠죠. 엄마가 살아계실 땐 당신 편만 들었잖아. 이젠 없으니까 참을 필요도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 집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도요. 합의 이혼해. 위자료는 안 줘. 당신도 잘못 있으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15년 동안 애도 못 낳았잖아.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못 낳은 게 제 잘못이었나요? 병원 검사 결과 남편 쪽 문제였는데.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늘 저를 탓했어요. 며느리가 문제다. 저렇게 깡말라서 애를 베겠냐고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라는 걸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다니.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에 매달렸어요. 둘이 웃으며 장례식장을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끝인가?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집이나 지켜라는 시아버지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프탈렌과 한약 냄새, 그리고 은은한 명주 향기. 구석에 자수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자수틀이었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거였습니다. 저는 자수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자수틀에 걸린 천을 보니 반쯤 완성된 모란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분홍색, 초록색 명주실이 아름답게 얽혀 있었어요. 어머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통보했을 때도 울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수틀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자수틀 옆에 놓인 바느질 상자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색색의 명주실 타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늘꽂이, 가위, 골무. 어머니가 쓰시던 도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데 바닥이 이상했어요. 뭔가 있어. 상자 안쪽 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살짝 들떴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이 집안에서 고생만 시켰구나. 내가 더 많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미선아, 넌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시집 식구들한테 지지 마.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포기하지 마.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면 좋겠어. 자수투를 내가 가져.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널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쓰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표현 못 하셨지만 마음속으론 늘 그러셨던 거겠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 지지 않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재능을 다시 꺼낼 거예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수틀 위에 반쯤 완성된 모란꽃이 촛불에 반짝였어요. 엄마, 제가 완성할게요. 그 꽃을, 그리고 엄마의 꿈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한복집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시누이 미정까지 따라왔죠. 앉아. 시아버지의 명령조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섰어요. 앉으라고 해서 앉으면 더 깔 보이거든요. 15년간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서 있을래? 그래, 좋아. 시아버지 강일권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탁 카운터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한복집 명의 이전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의 이전이요? 왜요? 왜긴 왜야. 우리 집안 재산인데 며느리 명의로 둘 순 없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복집은 원래 시어머니 명의였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미선이 내가 고생이 많으니까 하시며 제 명의로 바꿔주셨죠.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주긴 뭘 줘. 우리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며느리한테 재산을 왜 줘? 시누이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옳게 착각하지 마. 엄마가 너 좋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집안 식구는 아니잖아. 저도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으면 뭐해. 시집 온 지 15년 됐는데 애 한 명 못 낳았잖아. 또 그 얘기였습니다. 아이 문제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남편 쪽 문제라고 명확하게 나왔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문제다, 시집 와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늘 이런 소리만 했습니다. 저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병원에서 조용해. 시아버지가 카운터를 탁 쳤어요. 병원 타령하지 마. 어쨌든 애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애도 없는 며느리가 뭔 재산을 가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어머니 편지 생각이 났어요. 시집 식구들한테 지지 마. 안 찍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눈이 커졌어요. 시누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도장 안 찍겠다고요.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 거고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감히. 시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권리? 웃기네. 옳게 정신 차려. 태수 오빠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습니다. 이혼해도 이 한복집은 제 거예요. 위자료 대신 받을 수도 있고요. 뭐야? 신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옳게, 너 진짜 배짱 두둑하네. 그래, 어디 한번 법적으로 싸워볼까? 좋아요. 제 대답에 두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남편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이소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들? 태수가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오빠 왔어? 신우이가 오빠한테 달려갔습니다. 올케가 도장 안 찍는데. 한복집 명의 이전 서류에. 그래. 태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팔에 매달린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저기 앉아 있어. 네, 오빠. 여자는 교태스럽게 웃으며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꺼내 만지작거렸죠. 태수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미선아. 15년 만에 처음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드러울 때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이혼 합의서 받았지? 받았어요. 그럼 됐어. 한복집은 위자료 대신 우리 집안이 가져가는 거야. 넌 그냥 나가면 돼. 싫어요. 뭐? 이 한복집은 제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요. 태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타령하지 마. 엄마 돌아가셨어. 이제 없어. 어머니가 안 계셔도 제 거예요. 미선아.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착하게 나가. 억지 부리지 말고. 15년 살았으면 정도 있잖아. 정이요? 제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네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정이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신우이는 뒷담화만 했어요. 당신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일하게 어머니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주신 한복집을 제가 왜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지.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만 편들었어. 나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미정이보다. 항상 며느리. 태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했구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저를 아껴준 게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엄마 없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태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영아, 이리 와봐. 젊은 여자가 일어나 태수 옆으로 왔습니다. 태수는 그 여자 허리를 감쌌어요. 제 눈앞에서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이소영이야.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그 호칭이 귀를 찔렀어요. 소영이랑 나 결혼할 거야. 내가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좋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복집도 비워줘. 소영이가 여기서 카페 하고 싶대. 카페요? 응. 한복집 같은 거 요즘 누가 해? 재개발도 되면 어차피 다 밀릴 건데. 재개발. 그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재개발이요? 무슨 재개발? 몰랐어?
이 시장 재개발 확정됐어. 3개월 뒤면 다 철거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 한복집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카페로 바꾸는 게 나아. 젊은 사람들 많이 올 거야. 태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킨 한복집을 카페로 바꾸겠다고.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 한복집은 어머니가 30년 넘게 지키신 곳이에요. 카페 같은 걸로 바꿀 수 없어요. 30년을 지켰으면 뭐해. 재개발되면 다 부서지는데.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시대 좀 읽으세요. 요즘 누가 한복 입어요? 그냥 카페가 훨씬 낫죠.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당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 한복집은 제 거예요.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태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나가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이 커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저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내쫓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잘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5년간 참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망쳤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늦은 시간인데 손님이 올 리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할머니가서 계셨어요.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깔깔이를 입고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영업 끝났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한복 수선 좀 맡길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오세요. 급한데.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한복 저고리를 꺼냈어요. 낡은 저고리였습니다. 여기저기 해져 있었죠. 이거 좀 고쳐줘. 내일까지 필요해. 내일까지요? 그건 좀 못해? 할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수선비가 얼마? 3만 원이요. 비싸네. 할머니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잘 좀 해줘. 저는 저고리를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 단순한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아주 정교한 매화 문양이었죠. 실이 오래돼서 빛이 바랬지만 솜씨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이 자수, 누가 놓으신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워서요.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오래된 거야. 그냥 고쳐만 줘. 네.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너, 네. 울었구나.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물 흔적이 보였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이 빨개.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또 거짓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참기만 하면 손해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할머니는 더 말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맡긴 저고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매화자수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내일까지 완벽하게 고쳐드려야겠어. 그날 밤 저는 밤새 바느질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된 데가 있나요? 밤새 정성껏 수선했는데, 실밥 하나하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바느질이 거칠어. 네, 여기 봐. 땀이 일정하지 않아. 큰 땀, 작은 땀이 섞여 있잖아. 할머니 손가락이 자수 부분을 가리켰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롭게 맨 실이 원래 자수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래. 내일까지. 할머니는 저고리를 다시 제게 맡기고 나갔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저고리를 펼쳤습니다. 땀이 일정하지 않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선아, 바느질은 마음이야.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바느질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 생각, 남편 외도 생각, 이혼 생각.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그게 바늘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해야 해. 제대로. 저는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뒤에는 시누이도 있었죠. 아직도 안 찍었어? 시아버지가 또다시 서류를 꺼내 카운터에 던졌어요. 명예 이전 서류야. 오늘 안에 도장 찍어.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시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거 몰라? 동네방네 소문났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든다고. 저는 대든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권리는 무슨, 며느리 주제에 권리가 어디 있어. 탁! 시아버지 손이 카운터를 내리쳤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더 뒤로 물러섰죠.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시아버지 손이 올라왔어요. 때리려는 거야.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아버지한테 맞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눈빛이 진짜로 때릴 것 같았어요. 손이 내려오려는 순간 아버지, 시누이가 시아버지 팔을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인연을 혼내줘야. 아버지, 손님 봐요. 시누이가 가게 밖을 가리켰어요. 몇몇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를 갈며 손을 내렸어요. 좋아. 오늘은 넘어가 준다. 하지만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시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내일까지 안 찍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싸우자.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할 거야. 그러세요. 내가 이길 것 같아? 나이 40도 안 된 여자가 시댁 어른들 상대로 이기든 지든 해봐야 알죠. 시아버지가 헛웃음을 쳤어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손님이 왔습니다. 남편 태수였어요. 혼자야? 응. 이혼 서류는? 아직. 미선아.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나와? 우리 15년 살았잖아. 15년 살았으면 뭐해요? 당신 외도했잖아요. 그건 태수가 말을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소영이는 날 이해해줘. 전 이해 못 해줬나요? 너는 항상 엄마 편만 들었잖아. 역시나 시어머니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너만 아꼈어. 나보다. 그게 어머니 잘못이에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게 정상이야? 태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당신도 사랑하셨어요. 거짓말. 엄마는 항상 미선이는 착해, 미선이는 고생이 많아, 이런 소리만 했어. 그건 제가 실제로 고생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복집 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태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사업한다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실패하면 집에 와서 술만 마셨잖아요. 어머니가 빚까지 다 갚아주셨는데. 그건 그 와중에 외도까지 했어요. 그런 당신을 어머니가 왜 아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해요. 진짜?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태수 눈이 흔들렸어요. 한복집은? 이건 제 거예요. 절대 안 줘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한복집만 있으면 돼요. 태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알았어. 태수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끝났구나.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자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맡긴 저고리를 다시 수선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마음을 비웠습니다. 잡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바늘에만 집중했어요. 한 땀, 두 땀, 세 땀, 일정한 간격으로 정성껏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바느질은 마음이야. 그래요, 어머니. 바느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을 담아 바느질하고 있어요.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전부 다. 이 작은 바늘 끝에 담아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저고리 수선이 완성됐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완벽했어요. 땀이 일정하고 색감도 자연스러웠죠. 원래 자수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도 이번엔 인정하시겠지. 저는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시집 식구들한테 지지 마.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포기하지 마.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면 좋겠어.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든 이 한복집만은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지키신 것처럼.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자수틀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앉으셨던 그 자리. 이제 제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꿈을 이어갈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가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죠. 이번엔 괜찮겠지? 할머니가 끄덕였어요. 이번엔 괜찮네. 전보다 나아졌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땀이 일정해. 색감도 자연스럽고 할머니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인정? 아니면 만족?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네. 여기 봐. 마무리가 아쉬워. 끝 처리를 더 깔끔하게 했어야지. 할머니 손가락이 저고리 안쪽을 가리켰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는데 안쪽 실처리가 조금 거칠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보이지 않아도 해야지. 그게 장인 정신이야. 장인 정신.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선아, 보이지 않는 곳도 정성껏 해야 해. 그게 진짜 실력이야.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다음은 없어. 할머니가 저고리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이거 가져갈 거니까. 아쉬웠어요. 할머니한테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할머니, 왜? 또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긴 올 거야. 갈 데도 없는데. 할머니가 투덜거리며 돌아섰어요. 문을 나가시려다 멈춰서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이거 할머니가 제게 건넸어요. 받아보니 한복 디자인 공모전 광고였습니다. 제1회 전통의 재해석 한복 디자인 공모전. 대상 5천만 원, 해외 패션 위크 참가 기회. 이게 왜요? 넌 왜 안 나가냐? 네. 실력 있잖아. 왜 안 나가? 할머니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저 같은 사람? 뭐가 저 같아? 할머니 목소리가 쏘아붙였어요. 너 몇 살이야? 38이요. 38? 아직 젊잖아. 뭘 포기해? 하지만은 무슨, 겁쟁이네. 겁쟁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할머니는 더 말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신문 스크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공모전. 15년 전에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디자이너가 되는 꿈. 하지만 시집 와서 다 포기했죠.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할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겁쟁이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옥탑방 자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복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지만 가끔은 옥탑방으로 왔어요.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어요. 15년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내려서 뚜껑을 열었어요. 대학 시절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어요. 정미선 의류학과 졸업작품집. 다음 장엔 제가 디자인한 한복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 치마 길이를 짧게 한 개량 한복. 재킷처럼 입을 수 있는 저고리. 청바지와 매치할 수 있는 모던 조끼. 그때는 자신 있었어요. 이런 디자인이 미래다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졸업 전시회 때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집 와서 다 접었어요. 시집 며느리가 무슨 디자이너냐는 시아버지 말에 스케치북을 상자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언제부터 포기했을까요? 언제부터 정미선이 아니라 강태수 아내, 강씨 집 며느리가 됐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복을. 23 정미선의 꿈이었습니다. 38 정미선은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걸까요? 과거의 나한테? 아니면 어머니한테? 그때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태수 이혼 서류 작성했어. 내일 보내줄게. 도장만 찍으면 돼. 이혼 서류. 현실로 돌아왔어요. 꿈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스케치북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겁쟁이네.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15년을 참았어요. 15년을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더 포기하라는 건가요?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 폈어요. 디자인들을 다시 봤습니다. 15년 전 디자인이지만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트렌드와도 맞았죠. 공모전 작품을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빈손이었어요. 오늘은 맡기실 거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없어. 그냥 왔어. 그냥요? 배고파서. 죽이라도 한 그릇 주면 안 돼? 할머니가 투덜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끓이시던 전복죽을 데웠어요. 할머니는 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없어요? 아니, 괜찮네. 간이 딱 맞아. 할머니는 묵묵히 죽을 드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 공모전 말인데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나갈 거야?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해.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요. 자신? 그런 거 필요 없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시작해. 하다 보면 자신감은 생겨. 쉽게 말씀하시네요. 쉬운 거 맞아. 어려운 건 시작하는 거지. 할머니는 다시 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 하세요? 왜? 저고리 자수가 너무 정교해서요.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할머니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옛날에 조금 했어.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취미로 한 거야.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뭔가 있어.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요. 할머니, 혹시 다 먹었다. 할머니가 빈 그릇을 내려놨어요. 맛있었어. 고마워. 천만에요. 또 오세요. 올 거야.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할머니는 일어서서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아, 네. 공모전 작품 만들면 나한테 보여줘. 네. 내가 봐줄게. 뭐가 문제인지.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할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봐주신다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낯선 할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는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집 문을 닫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어머니 자수틀 앞에 앉았어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디자인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어 볼까? 15년 전 꿈을 지금 실현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모던 저고리 재킷처럼 입는 한복. 전통 저고리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변형한 디자인이었어요. 창고에서 천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명주 천들이었죠. 색을 골랐어요. 은은한 베이지색. 가위를 들었습니다. 재단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디자인 작업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왔어요.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손등을 보니 바늘에 찔린 자국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피가 맺혀 있었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지금 디자인하고 있어. 15년 만에 제 꿈을 좇고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 반쯤 완성된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수도 놓아야 하고 마무리도 해야 했죠. 하지만 뿌듯했어요. 시작했어. 드디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자수틀 위에 명주실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선아.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모전 작품은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밤마다 몰래 작업한 결과였죠. 모던 저고리는 형태를 갖췄고 이제 자수만 놓으면 됐습니다. 어머니 자수 기법을 응용한 매화 문양을 넣을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어머니의 자수 견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저는 어머니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은 장례 이후로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관심도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약 냄새,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은은한 명주향.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들이었죠. 옷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것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자수 견본을 찾아야 해.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연습하시던 자수 천들이었죠.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모란, 국화, 연꽃. 아름다운 자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참고하면 되겠다. 자수 천들을 모아 상자에 넣었어요. 그때 옷장 맨 안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어요. 저건 뭐지? 가방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였죠.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사진첩?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쳤어요. 첫 장엔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2명이 함께 앉아 자수를 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자매인가?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어머니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옥자, 동생 인숙, 자수대회 입상, 1958년. 옥자, 인숙, 어머니 이름은 박인숙이었어요. 그럼 옥자는 어머니 언니? 어머니한테 언니가 있었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 자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자수 작품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 한복을 입고 나란히 선 사진, 모두 1950, 60년대 사진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지. 잉크가 발에 있었어요.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인수가 언니야. 미안해. 언니가 너를 두고 서울로 가. 내가 말렸지. 언니, 우리 둘이 함께 하자고. 하지만 언니는 욕심이 생겼어. 자수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고, 너는 시집을 가겠다고 했지. 그 가난한 한복집 아들한테. 언니는 말렸어. 하지만 내 마음을 꺾을 순 없었어. 인수가 언니 용서해줘. 언니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너를 데리러 갈게. 기다려줘. 언니 옥자가 1962년 편지를 읽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962년 60년도 더 된 편지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옥자라는 이름의 언니가. 두 사람은 함께 자수를 배웠고 같이 대회도 나갔죠. 하지만 언니는 서울로 떠났고 어머니는 시집을 갔어요. 그 후로는 다음 페이지는 없었어요. 편지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분은 다시 만났을까? 아니면 평생 떨어져 지냈을까요? 그때 뭔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매일 한복집에 오시는 그 할머니. 자수를 보는 눈이 범상치 않았던 할머니.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그 할머니가? 저는 사진첩을 들고 한복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막 가게로 들어오시는 참이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사진첩을 펼쳐서 첫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두 자매가 자수 놓고 있는 사진. 할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할머니, 혹시? 저는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옥자, 동생 인숙.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숙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 인숙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옥자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야. 나 옥자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머니 언니셨어요? 그래. 옥자 할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내 동생 인숙이. 너희 시어머니는 내 동생이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6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동생을 버리고 살았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하지만 장례식에 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몰래 왔어. 동생이 살던 한복집에. 동생이 아끼던 며느리를 보러.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바로 그 며느리였어. 미선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동생이. 인숙이가 너한테 잘해줬지? 네.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그러더라. 며느리를 딸처럼 키웠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할머니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뭐? 어머니가 이 사진첩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잖아요. 그건 목이 메었어요. 그건 할머니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수가.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어요. 비록 동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를 통해 다시 만난 거였죠. 한참 후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내 할머니, 내가 사실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할머니가 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김옥자 인간문화재 제132호 자수 부문. 눈이 커졌어요. 인간문화재요? 그래. 나 자수로 인간문화재 됐어. 할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동생을 버리고 서울 가서 평생 자수만 했어. 그렇게 성공했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평생 동생 생각하며 살았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미선아, 내가 너한테 트집 잡은 건 네, 너 실력 시험한 거야. 동생이 아끼던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할머니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미선아, 넌 재능 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공모전 꼭 나가. 그리고 이겨. 하지만은 없어. 넌 내 동생 며느리잖아. 우리 핏줄이나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웃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수틀 위에 놓인 사진첩이 빗소리를 들으며 젖어갔어요. 60년 전 두 자매의 모습이 빗물에 번져갔습니다. 공모전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작품은 거의 완성됐어요. 모던 저고리에 매화 자수까지 놓아서 이제 마무리 손질만 하면 됐죠. 옥자 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작품을 봐주셨어요. 여기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해. 이 부분 자수 땀이 너무 성그러. 더 촘촘하게. 까다로운 지적이었지만 모두 정확했어요. 할머니 말대로 고치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인숙이 며느리인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인숙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작품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지.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선아, 꼭 이겨. 우리 인숙이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남편 태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소영까지.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영업 중인데요. 손님이시면. 손님은 무슨. 우리 집안 가게잖아. 시아버지가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옥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 시댁 식구들이요.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할머니를 흘깃봤어요. 노인네는 누구야? 손님이세요. 손님? 이 시간에 무슨 손님이야? 시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손짓했어요. 나가봐요, 할머니. 집안 이야기 할 거니까. 할머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집안 이야기를 가게에서 해? 뭐, 예의가 없네.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노인네가 어디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잠깐만 나가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밖에 있을게. 할머니가 나가면서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힘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긴 뭐야. 명예 이전 서류 아직도 안 찍었잖아. 시아버지가 또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은 안 돌아간다. 여기 도장 찍을 때까지 안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시아버지가 카운터를 쾅 쳤어요. 그때 신우이가 가게 안쪽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저게 뭐야?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작업대에 공모전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숨기려 했는데 늦었어요. 신우이가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한복? 작품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올케가 만든 거야? 내려놔요. 제가 급히 달려갔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서. 중요한 거? 왜? 신우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팔려고 만든 거야? 몰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신우이가 작품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러다 작업대 위에 있던 공모전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이거, 공모전? 신우이가 안내문을 읽더니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아, 대박. 올케, 공모전 나간다고? 아버지, 보세요. 올케가 공모전 작품 만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안내문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한복 디자인 공모전? 시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시집일은 안 하고 이런 짓 하고 있었어? 이건 제 일이에요. 내일? 며느리 주제에 무슨 일이 있어? 저도 꿈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 웃기네. 신우이가 작품을 흔들었어요. 이딴 걸로 공모전에서 뭘 하겠다고? 그거 내려놔요. 왜? 아까워? 신우이 눈빛이 사악하게 빛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신우이가 작품을 잡아당겼어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자수 부분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요. 저는 신우이한테 달려들어 작품을 빼앗았어요. 찢어진 부분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주일 밤낮으로 놓은 자수가 반쯤 뜯겨나갔어요. 왜 이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올케가 먼저 시댁을 무시했잖아.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데 안 찍고 공모전 준비나 하고 있으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 시집 온 여자한테 무슨 인생이 따로 있어?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 뒷바라지나 하면 돼. 공모전은 무슨. 왜 제가 못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꿈을 포기해야 돼요? 감히 시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작품을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 거? 우리 집 천으로 만든 건데? 천값은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시아버지 눈이 가늘어졌어요. 좋아. 천값 내. 지금 당장. 뭐요? 그 천들 다 명주야. 한 필에 50만 원씩 해. 거기 몇 필 썼어?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작품에 쓴 천은 대략 5필 정도 250만 원이었어요.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돈 없지? 그럼 작품 내놔.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 천으로 만든 건 우리 거야. 안 돼요. 이건 내놓으라고. 시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작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제가 바닥에 엎드려 작품을 감쌌어요. 그때 누군가 발이 보였습니다. 남편 태수였어요. 미선아, 그만해. 도장 찍어.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저는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공모전은 무슨. 가슴이 무너졌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제 꿈을 알고 있었죠. 결혼 전에는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이소영이 비웃고 있었어요. 언니, 현실 좀 보세요. 이제 40인데 무슨 공모전이에요? 넌 조용히 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이소영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 언니 지금. 언니 아니야. 난 내 언니 아니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소영이 태수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저 사람 봐요. 저한테 막말해요. 미선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사과해. 소영이한테. 싫어. 뭐? 사과 안 해.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사과해? 태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작품을 꽉 안고 일어섰어요. 다들 나가요. 여긴 제 가게예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내 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시아버지가 신우이한테 눈짓했어요. 신우이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려는데 태수가 막아섰어요. 비켜요. 가만히 있어. 잠시 후 신우이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자수틀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 거잖아요. 신우이가 자수틀을 들고 문 쪽으로 갔어요. 안 돼. 그건 어머니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잖아. 이제 우리 거지. 돌려줘요. 제가 달려들었지만 태수가 붙잡았어요. 나 줘. 신우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쿵. 쿵. 뭔가를 부수는 소리. 안 돼. 저는 태수를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자수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딱 우지직.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자수틀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수틀을 발로 찍어 밟았습니다.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나무 조각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나무 조각들. 어머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 사라졌어요. 이제 알겠어? 시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일까지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시아버지가 가게를 가리켰어요. 이 가게도 저 자수틀 꼴 낼 거야. 시댁 식구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부서진 자수틀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함께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인숙이 자수틀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 자수틀을. 저놈들이. 할머니가 이를 갈았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60년 세월의 흔적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자수틀 조각이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공모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찢어진 작품을 다시 꿰매느라.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셔. 새벽 5시 마지막 땀을 뜨고 실을 끊었어요. 완성됐습니다. 찢어졌던 부분을 다시 이어 놓았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머니 자수틀은 부서졌지만 작품만큼은 지켜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작품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전 10시 공모전 행사장. 서울 시내 큰 호텔이었어요.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작품을 제출했어요. 번호표입니다. 일시의 심사 결과 발표 있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줬어요. 32번. 제 작품 번호였습니다. 대기실로 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20대, 30대 초반.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 저는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나만 나이가 많네.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긴장했어? 돌아보니 옥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이야. 할머니가 배지를 보여줬어요. 심사위원 인간문화재 김옥자. 할머니가 심사위원이시라니. 응, 그래서 내가 너 제출할 작품은 못 봐줬잖아. 공정성 때문에.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보게 되겠지. 심사할 때. 떨려요. 떨지 마. 너 잘했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미선아, 자신 가져. 넌 내 동생 며느리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심사위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 남아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오후 1시 심사 결과 발표. 참가자들이 모두 대강당에 모였어요. 무대 위에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도 보였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죠. 사회자가 나왔어요. 제1회 전통의 재해석 한복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먼저 가작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됐어요.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려상 수상자. 역시 제 번호는 없었어요. 떨어진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수상 수상자. 번호가 불렸지만 32번은 아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역시 안 됐구나.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그리고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32번 정미선 씨. 네. 귀를 의심했어요. 32번 정미선 씨, 나오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32번 아니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어요. 아, 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대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상작에 대해 심사평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제 작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 작품은 전통 한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자수 기법이 탁월합니다. 전통 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색감은 현대적으로 조화시켰죠. 제 작품이 화면에 크게 보였어요. 매화 자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정미선 씨는 심사위원장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앞으로 한복 디자인계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그때 옥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어요. 이 작품의 자수 기법은 제 동생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동생 박인숙은 평생 시장 한복집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울로 가서 성공했지만 동생은 가난한 한복집을 지켰죠. 6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버렸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 기술을 며느리에게 물려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정미선 씨는 제 동생 박인숙의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우리 인숙이가 평생 꿈꿨던 디자인입니다.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동생은 못 이뤘지만 며느리가 대신 이뤄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고마워. 우리 인숙이 꿈을 이뤄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꽉 안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정미선 씨, 소감 한 말씀. 앞으로 계획은? 김옥자 선생님과의 관계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로비 입구가 술렁거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신우이, 그리고 남편 태수까지.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든 도장을 받으려고 난리를 피우려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미선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며느리가 대상을. 아버지 봤죠? 우리 며느리 실력. 신우이가 기자들한테 말했어요. 시아버지도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자랑스럽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었어요. 태수도 다가왔어요. 미선아, 잘했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자수틀 부순 사람들이 오늘은 축하한다고요? 태수 얼굴이 굳었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미선아, 그건 오해야. 우리가 화가 나서 그랬지. 오해요? 제가 웃었어요. 자수틀 부순 게 오해예요? 제 작품 찢은 게 오해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미선아, 여기서 그러지 말고. 왜요? 부끄러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모욕하더니 이제 제가 상 받으니까 며느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당신네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오늘 당장. 태수 눈이 커졌어요. 미선아. 그리고 한복집도 절대 안 줘요. 뭐?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법적으로 제 거예요. 옥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복집 명의는 정미선 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고인 박인숙 씨가 생전에 증여한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럴 리가. 그리고 이분들. 할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가리켰어요. 어제 자수틀 파손한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재물 파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무슨,
원하시면 지금 당장 고소하죠. 할머니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60년 전에 제 동생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는 며느리를 괴롭혔네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미선아, 이제 저 사람들한테서 벗어나. 네, 할머니. 저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감사해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웃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우리 인숙이 딸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었다가 이제는 실록이 우거질 계절이에요. 저는 새 공방 앞에 서 있었어요. 인숙 한복 공방. 새로 단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공방이었어요. 시장 한복집은 정리했어요. 재개발이 확정됐거든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 유품은 다 챙겼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공모전 상금과 할머니 도움으로 이 공방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새 자수틀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자수틀 조각들은 유리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뒀어요. 어머니의 흔적이라는 작은 명패와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이 개업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해.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꽃다발을 받아들고 화병에 꽂았어요. 할머니는 공방을 둘러봤어요. 좋네. 인숙이도 좋아하겠다. 할머니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숙아, 미안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 동안 너 버리고 살았어. 언니 자격도 없지. 저는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함께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내 며느리는 정말 훌륭하게 키웠더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이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뤘어. 너도 자랑스럽지?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할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를 창가 의자에 앉혔어요.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왜 오셨어요? 손님으로 왔지. 할머니가 웃었어요. 한복 맡기러. 한복이요? 응. 다음 달에 시상식 있어. 올해 문화훈장 받거든. 정말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래서 입고 갈 한복을 내가 만들어줬으면 해서. 제 눈이 커졌어요. 제가요? 그래. 내가 만든 한복 입고 싶어. 할머니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 인숙이 며느리가 만든 한복. 그거 입고 상 받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만들어줄 거지? 당연하죠. 제일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공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미선아. 네.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이혼하고 시댁과 연을 끊고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을 쫓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디자이너로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선아,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랑 제가 함께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 향기가 실려왔어요. 오후가 됐어요. 할머니가 가시고 저는 혼자 공방 정리를 했어요. 작업대를 닦고 천들을 정리하고 바느질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였어요. 개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다시 읽어볼 틈이 없었는데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꿈을 이뤘어요. 디자이너 됐어요. 제 이름 건 공방도 만들었고요. 눈물을 닦았어요. 시집 식구들한테도 안줬어요. 할머니도 찾았어요. 어머니, 언니, 옥자 할머니.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세요?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 중반쯤 돼 보였죠. 저기, 한복 맞춤 제작 되나요? 네, 됩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공방을 둘러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 결혼식 때 입을 한복 맞추고 싶어서요. 아,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그 작품이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 디자인 어디서 보셨어요? 아, 뉴스에서 봤어요. 정미선 디자이너님 작품이잖아요. 제가 정미선입니다. 여자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와, 대박. 여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 정미선 디자이너님 팬이에요. SNS 팔로우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 디자인 너무 예뻐요. 전통이랑 현대가 섞인 게 제 결혼식 때 꼭 이거 입고 싶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제일 예쁘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자와 디자인 상담을 시작했어요. 치수를 재고 색상을 고르고 자수 문양을 정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럼 2주 후에 다시 올게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상담 노트를 보며 웃었어요. 첫 손님이네. 진짜 손님. 제 디자인을 원해서 찾아온 손님.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일하는 거. 뿌듯했어요. 밤이 됐어요. 공방 문을 잠그고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창가에는 어머니 자수틀 조각을 넣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엄마, 오늘 첫 손님 왔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결혼식 한복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디자인이 예쁘대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미선아. 정말 잘했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계시고, 제 꿈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제 마음속에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하늘거리며 방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사랑해. 우리 딸. 저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1층 공방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자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받은 주문 작업을 시작했어요. 바늘을 들고 실을 꿰었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바느질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 향기가 공방 안을 채웠습니다. 자수틀 위에 명주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미선의 새로운 인생이 며느리가 아닌 디자이너로서의, 그리고 딸로서의